해서 소리를 좀 크게 내면 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만족하게. 어, 자,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객체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네, 우리 슬라이드를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객체 포인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메모리에서의 어떤 도넛 객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교수님이 설명한 것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요 코딩을 보면서 우리가 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우리가 1시간 전에 연습을 했으니까 얘는 좀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코드는 교수님이 그 노션에다가 한번 올려 놓을게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서클 도넛. 자, 뭐, 서클 도넛 뭐, 그걸 보시면 되죠. 예, 서클이라는 걸, 서클, 그 다음에 도넛. 뭐, 이렇게 씁니다. 예, 이거 이거 뭐 이제 객체 생성을 한 거죠. 객체 생성.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객체 생성을 한 거예요. 항상 클래스를 잘 정의를 만들고 도넛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넛 점 예, get area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뭐 어떤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함수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 cout 우리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결과를 ndl 네, 한 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그 어떠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객체 생성을 하고 그다음 그 객체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3.14라는 게 찍히는 것 같아요. 3.14. 왜냐면 얘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교수님 이렇게 하면 따라서 쳐야 돼요. 네, 그게 공부예요. 네, 그래서 에러가 나면은 그 다음에 딱 손을 들고 그지? 딱 하면 바로 가서 이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객체 변수를 선언한 거고, 이건 포인터 변수를 한번 해볼게요. 포인터 변수 활용. 활용 방법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circle, 그 다음에 별표를 하고 p자를 써주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뭐 도넛이라 합시다. 도넛. p circle이라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땡 도넛이라고 하는 주소를 할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두 줄로 써야 되는데 한 줄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선언과 동시에 주소를 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줄로 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선언 플러스 그 주소를 할당해서 초기화를 갖다 했다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P서클이라는 애가 어딜 가리키고 있다. 예, 어떤 메모리에 어떤 그 P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cout을 이제 cout을 통해서 우리가 이 get area를 호출한 방법은, 단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P서클. 왜 안 나오지? get area.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예, 우리가 and L.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를 디스코드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면서 코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 화면을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죠? 디스코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는 동영상 촬영도 있겠지만은 디스코드를 활용해 갖고 그냥 즉석에서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여러 가지 한번 해봐야죠. 어쨌건 얘는 단 연산자를 이용해서 단 연산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접근한 그 출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에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우리가 연습한 게 이런 거죠. 예. C out, 그 다음에 P circle,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get area 이렇게 써주면 요거는 and L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에로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점 하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겠고, 이 P 서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써가지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서클을 해봤죠. 그런 것처럼 그 얘기가 여기에 PPT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여기 똑같죠? 1번은 객체에 대한 포인터 선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P 이꼬르 도넛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를 할당하죠. 그래서 저는 요 두 줄을 한 줄로 써버렸고 그 다음에 P가 가리키고 있는 get area 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출력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어떤 D라는 그 변수에다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어떠한 어떤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나눠서 지금 1장에서 선언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았니? 모르니? 대답이 없어. 자, 그런 다음에 요 예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4-1번 예제입니다. 아셨죠? 네? 싫어 말어. 자, 하자. 얘들아. 알겠지? 응. 이 예제는 뭐냐면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딨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라져버렸어. 자, 여기. 자,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뭐 얘기했던 건 다 똑같은데, 자, 개념을.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기 메모리에다 한번,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자, 재밌지 않니? 뭔가 소설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언어를 배우면서. 너희들은 좀, 나는 이 시뿔뿔이라는 언어를 처음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경이로웠어요.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걸 해보냐면은, 자, 일단은 메모리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메모리라는 게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어떠한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스택 영역과 이제 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도넛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도넛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도넛이라는 게.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음,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여기에 생성이 돼요. 여기에 이제 도넛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도넛이라는 객체가. 예. 여기도 생성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이 되고 우리가 여기 뭐 멤버 어떠한 변수 영역, 그 다음에 멤버 함수 영역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멤버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멤버 변수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레디우스라는 게 뭐 들어가 있겠죠? 레디우스라는 게 뭐 4바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함수가 있겠죠? 함수 영역이 있겠죠? 생성자도 있을 수도 있고, 소멸자도 있을 수도 있고, get area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간 이제 어떤 영역이 될 거고,
뭐 번지 수는 한 뭐 2000번지로 합시다. 예, 2000번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여기 들어가 있죠. 포인터 변수가 이제 P 서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P 서클. 그리고 얘한테 뭘 집어넣냐면 여기 한 줄, 도넛의 주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2000번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 집어넣는 순간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딱 가리키는 걸 끝. 이제 뭔가 거기 있는 거 데이터를 가져거나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P서클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get area를 갖다 출력을 해라. 여기 get area가 있겠죠. 여기 get area. 네, get area.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 가리키고 있는 곳에 얘를 갖다 호출해가지고 뭔가 출력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자, 서클, 그 다음에 피자. 그래서 이거는 30이라는 오버리딩 생성자. 오버리딩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이렇게 뭐 피자 30이라는 걸 만들었죠. 자, 저쪽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이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오버리딩 생성자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생성자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버리딩 생성자에 대한 구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져 온 아래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버리딩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를 갖다가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이 30으로 세팅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클이라고 하는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네, 어딘가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다시 어떤 객체를 또 하나 만들겠죠. 예, 객체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제 피자예요, 피자. 피자라는 애를 가지고 있죠. 피자. 여기는 도넛이 되는 거, 이름이 도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피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멤버 변수에 여기에 레디우스에 뭐가 들어갔냐면 30이 들어가 있어요. 4바이트에 30이 들어가 있고 값이 여기도 get area라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겠고 뭐 set area 뭐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겠죠. 뭐 생성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는 근데 뭐 한 1000번지에 이제 뭐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기에 요 줄에 딱 걸리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뭐가냐면 2000번지가 아니라 1000번지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딜 가리키냐면 번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아까 여기인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끊어버려요.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리키던 요걸 끊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없어. 근데 얘가 모시는 주인은 어디야? 여기야. 이걸 갖다 활용하는 거야. 내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요 두 줄을 근데 요 밑에다가 컨트롤 V를 합시다. 하면은 자, 그 다음에 한번 컨트롤 F4키 눌러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당연히 2826 뭐 30이 들어갔으니까 30 곱하기 30 곱하기 3.14 하면은 2826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다시 이걸 찍고 싶어. 3.14. 아까 이거는 도넛에 대한 get area였거든요. 3.14를 찍을 수 있을까요? 여기 밑에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현재 여기를 주인을 모시다가 이쪽으로 탁 바꿔버렸으니까 얘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주소를 딱 넣는 순간 그 주소를 우리가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주소를 갖다가 예전에 이제 뭐 그 여러분들 2학년 때 들어가면 자료구조를 배우는데 자료구조 배울 때는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그 P 스타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얘를 임시적으로 여기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얘를 가지고 뭔가 처음이라는 기억을 이전의 거 노드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배우게 돼요. 그런 방법들을. 네, 어쨌건 지금은 내가 도넛이라는 걸 주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 피자라는 주소를 갖다 할당하는 동시에 도넛이라는 걸 그냥 비활성화 돼버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객체의 주소를 할당하는 중간, 새로운 객체에 대한 주소를 할당하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객체의 주소를 할당하는 거죠. 네. 예, 새로운 객체 주소를 할당하면 그 새로운 객체를 주인으로 모신다. 예, 새로운 객체를 주인으로 모신. 계속 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주인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포인터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떤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 걔를 주소를 할당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또 거기를 또 이렇게 하겠고 이걸 끊어버리겠죠. 또 다시 뭐냐? 또 다시 객체를 또 만들면 이번에 이걸 끊어버리고 여기를 또 억세스해서 활용하겠죠. 뭐가 좋아요? 포인터 변수 하나 가지고 여러 객체를 다 억세스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억세스가 가능해요. 배열을 만들면 이거 배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배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0개의 배열이 있다. 포인터 변수를 여기다 딱 달고 여기 딱 걸어라. 여기 딱 걸어라. 그럼 이거 활용하고 이거 끊어버려. 여기 딱 하면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활용. 여기 딱 끊어버리면 여기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딱 활용. 여기 딱 하면 여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네? 이 포인트 변수 하나 가지고 이거 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가. 그렇게 되면 포인트 변수 가지고 200개를 갖다 포문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어택 함수가 있다, 여기 어택 함수가 있다, 여기 어택 함수가 있다, 어택 함수가 있다, 여기 200개의 저그 객체들은 어택 함수를 다 호출하고 싶다. 포문 돌리면 한 줄로 끝나요. 안 그러면 2000줄, 200줄. 우리가 왜 객체 배열을 배우고 왜 포인터를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4장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왜냐면 게임이든 뭐든 이 세상은 1층부터 100층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그걸 갖다 포문으로 일괄적으로 팍 돌려줘야 돼. 일괄적으로. 그러면 객체를 잘 설계해야 돼. 드로잉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도 하나의 윈도우즈에 삼각형이 하나만 나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 이 객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드로잉하고, 빠른 시간에 데이터 처리를 하고, 빠른 시간에 데이터 입력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레코드가 하나만 날라오나?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한번 해봤습니다. 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두 번째 내용이었고, 현재 여기 피자라는 객체와 도넛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피자라는 객체와 도넛이라는 객체 두 가지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 도넛의 객체를 한번 우리가 그 주소를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그 피자라는 주소를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되는 순간에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이 피자라는 객체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예제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대답이 시원찮아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배열에 대한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머리가 뽀개지기 시작해.
배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배열에 대한 내용이. 네, 그래서 배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배열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배열이 조금 나와 있어요. 보면 정수형 배열을 만든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아, 요거를 한번 교수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포인터에 대한 여기는 포인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포인터 주소 바꾸기 뭐 그런 실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터 주소 바꾸기 실습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노션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깃허브에다 올려놓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시언어 때 좀 뭔가 배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열은 인티저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 자, 인티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 그 다음에 20, 3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일단적으로 보면은 배열도 마찬가지다. 배열도 마찬가지죠. 네, 벌써 딱 뭐 사진 찍었어요? 안 찍어도 되겠나? 교수님 찍을래? 그래, 찍어요. 아, 나도 찍을래.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왜냐면 화면에 녹화가 안 나오잖아. 내가 생각했지만 아주 명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찍어도 상관없지만 난 찍을 거야. 이게 딱 보면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네, 지우고 또 다시 또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배열은 자, 그 메모리에 이제 배열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 개의 배열이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배열은 몇 바이트? 4바이트예요. 그죠? 네, 4바이트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이게 4바이트예요.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 그죠? 여기도 20이 들어가 있고 여기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표하는 이름이 뭘까요? 네? 뭘까요? 뭐죠? 뭐죠? 뭐야? A잖아. 그죠? A지요? A 맞죠? 대표 이름은 A예요. C였나 안 배웠나? 배열 안 배웠나? 배열 배웠지? 배웠지? 이거 A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 0번째 방, 여기는 A 1번째 방, A 2번째 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내가 300번째에 내가 이걸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거는 몇 번째예요? 여기는? 어? 300? 304. 왜냐면 이게 4바이트니까 300에다 4 더하면 304번지죠? 여기 몇 번지? 300? 그렇지. 4바이트니까 1바이트씩 나가요, 메모리는. 예.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 A의 0번째 방에 있는 주소는 뭐하고 같아요? 300. 그죠? 얘는 뭐하고 같아요? A랑 같아요. 이걸 뭐다? 주소. 알겠어요? A의 0번째 있는 거랑 10이랑 그 다음에 A 이렇게 하는 건 뭐다? 값을 의미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건 얘는 이 전체를 대표하는 어떠한 주소를 의미해요. A. A의 값을 써줘야 돼요. 얘 A 자체로는 주소예요. 300번째 A0의 0. 알겠어요?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볼게.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찍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탭 하고 C out. 그 다음 A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서
다음에 또 주소 A의 0번째 방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AND L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F4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오지. 응? 나와 안 나와? 여기 주소랑 요 주소랑 같아 틀려? 같죠? A랑 이거랑 같죠? 완전 틀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자 인티저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치고 PA를 만들었고 여기다 A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인티저 그 다음에 PA에다가 뭐 P2에다가 합시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A의 0번째 방의 주소.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아니야? PA2라니까 기분 나빠. 얘를 갖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P 인티저, 그 다음에 PA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 A의 0번째 주소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결국엔 주소를 집어넣는 거잖아. 포인트 변수는. 포인트 변수는 주소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 변수를 이렇게 PA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300번지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얘는 어디를 가리켜? 여기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근데 300번지라는 걸 집어넣는 건 얘에 대한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얘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어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A1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걸 끊어버리고 어딜 가리킬까?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만약에 A2에 주소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이것도 끊어버리고 어딜 가리켜요? 이것을 가리키겠지. 아까 했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맞아, 틀려. 자, 그렇게 해서 이 배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소를 출력을 해봤으니까, 예, 주소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out를 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 A라는 거를 통해서 A라는 걸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띵띵 하고 그 다음에 A의 0번째 방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 출력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값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 그러면 10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아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주소를 찍어봤고 여기 주소를 찍어봤고 그 다음에 A에 별표를 해서 이 값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첨자를 이거 주소는 이거 지워버리면 바로 이게 값이 되니까 A 0번째 방에 있는 값을 찍어버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첫 번째에서는 얘를 갖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얘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인덱스를 좀 써줘야 돼요. 될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될리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을 찍고 싶어. 두 번째 방을 어떻게 찍냐? 이거는 첫 번째 방이었고 C out 한번 해보겠습니다. C out 혹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띵! 그 다음에 A 플러스 1 하고 찍어보고 그 다음에 띵띵 그 다음에 A의 1번째 방 이렇게 해서 int L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값 출력이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플러스 0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이쁘게 나올려나요? 좀 정리를 해보죠. 띵, 띵. 자, 주소 출력, 값 출력 이렇게 딱 하면 될 수도 있죠. 한번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딱 출력을 해보고
네, 20, 20 찍히네요. 그죠? 되죠? 그죠?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Cout, 이번에 세 번째 방, 예. 가지고 A 플러스,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다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시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방 찍어서 출력을 해봅시다. 자, 컨트롤 F4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이용해서 이런 주소에 이건 주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주소의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띈다는 얘기예요. 4바이트. 여기 한번 A 플러스 0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A 플러스 1은 여기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딱 그리고 A 플러스 2는 여기를 띄워버려요. 거기에 대한 값. 띄어서 여기에 대한 값. 엑스토리 붙였으니까 값이 되고 여기도 값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인티저 A가 아니라 이번엔 서클 C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가능할까 가능할까? 똑같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똑같이 이번에 이제 인티저를 했는데 여기다가 서클 그 다음에 C 3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합시다. 네. 자, 근데 뭔가 초기화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Cout 이번에 주소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C를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띵띵 그 다음에는 이게 찍힐려나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C의 0번째 방에 있는 주소를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NDL 이렇게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컨트롤 F5키 눌러서 주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히네요. 똑같네. 그죠? 주소 찍히죠? 한지 이거는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죠. 네,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 클래스. 똑같아요. 뭐든지 코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번에는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레디우스라는 뭐가 됩니까? 레디우스라는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생성자, 오버레이드 생성자, 소멸자, set area라는 함수, get area라는 함수 이렇게 들어가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이렇게 뭐 하면서 레디우스 들어가고 여기 4바이트에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멤버 변수 이렇게 생성자, 오버레이드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에 set area 뭐 이렇게 들어가, get area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응? 1층 클래스, 2층 클래스, 3층 클래스. 형광등을 온시켜라. 형광등을 오프시켜라. 저그 클래스. 저그. 어택, 어택, 어택. Z1, Z2, Z3. 프로토스. 어택, 어택, 어택.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테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었고 여기를 출력을 했더니 됐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값을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 값은 우리가 해봤어요. 주소 출력하는 건 됐어요. 주소 출력은 됐습니다. 주소 출력하는 거는 됐어요. 근데 주소는 우리가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주소 출력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주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건 포인트는 주소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찍어본 거예요. 우리는 값이 중요한 거지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자, Cout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좀 공부가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일단 C.get area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 이건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구나. 참 좋은 세상이다. 자, NDL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일반 변수를 가지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포인터를 안 썼네요, 여기도. 여기는 안 썼고. 음. 이거 이렇게 해줘야지.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합시다. 서클, 그 다음에 P 서클이라는 걸 둡시다. 서클. 그 다음에, 우리가 C라는 걸 둬도 되고요. 아니면 C의 0번째 방에 있는 주소, 이렇게 해서 주소를 할당합시다. 자, 여기까지. 여기는 사실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 포인터 변수에다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객체 배열의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소를. 자, 그럼 주소를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은 3.14라는 게 출력이 돼요. 예. 3.14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 변수로, 접근해서 이제 일반 변수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근데 포인터로 출력을 한 건 아니에요. 포인터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포인터 변수는 p서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출력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out. 자, p서클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get area를 이렇게 호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ndl. 이렇게 합시다. p서클이 가리키고 있는 어떠한 get area라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네. 자, 됐어. 그러면 위에 거랑 이거 밑에 거랑 또 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컨트롤 F4.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1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3.14가 나오는 게 맞아요. 예. 이거 지우고 합시다. 자, 얘는 포인터로 접근하는 거야. 포인터로 출력을 한 겁니다. 포인터 변수로 출력을 합니다. 포인터 변수로 출력. 자, 출력.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이 포인터 변수로 출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 p서클이라는 게 포인터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값을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cout,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로가 나오죠. p서클 플러스 1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get area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얘는 p서클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얘도 포인터 변수로 출력을 한 거고 컨트롤 C 얘도 포인터 변수로 출력을 한 겁니다. 근데 얘는 두 번째 방에 있는 애를 출력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있는 요소는 얘를 가지고 출력을 해봅시다.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해가지고 얘를 인덱스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를 출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보자. 컨트롤 F4키 눌러서 자, 3.14 총 4개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3.14 찍히겠고 3.14가 찍히는 거야. 왜 3.14가 찍히냐면은 자, 얘네들은 아까 제가 선을 할 때
C3 하게 되면은 얘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거는 레디우스가 아까 전에 기본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1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면 3.14가 출력이 되는 게 맞아요. 얘 객체가 총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3.14, 여기는 1이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get area가 하게 되면은 3.14, 여기다 3.14, 여기다 3.14라는 값이 리턴이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여기 일반 변수를 출력하는 거는 당연히 기존에 했던 방식이에요. 여기가 첨자가, 뭐, 여기가 A가 0이니까 여기 C 0번째 방이고, C 1번째 방이고, C 2번째 방이죠. 예. 그래서 얘를 갖다 점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get area라는 걸 호출해주고, 점 하고 get area라는 걸 호출해주고, 점, get area를 호출해주고. 이건 기존에 했던 첨자 방식인데, 지금은, P-circle이라고 하는 얘에다가 여기 300번지를 딱 집어넣으니까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객체 배열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고, 첫 번째, P-circle 언더바 0은, P-circle 언더바 0은 여기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있는 얘를 통해서 get area라는 걸 호출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포인트를 바꿔요. 플러스 1. 여기는 뭐냐면, 여기를 이제 가리키게 돼요. 플러스 1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요만큼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띄를 이어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에 있는 get area를 호출해가지고 3.14를 출력하고, 그 다음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여기를 띄워버려요. 여기를 인덱스를 띄워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get area를 통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가 포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포문을 0, 1, 2 이게 숫자잖아요. 인티저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1, 2 이렇게 첨자가 증가가 되니까 포문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문에다가 딱 걸어주면 이거를 지금 객체가 3개인데 한 200개를 찍어봅시다. 200개를 찍으면 될 거 아니야. 2000개를 찍어볼게요. 2000개를. 자, 여기다 2000개를 한번 찍어봅시다. 2000개. 자, 이거를 3으로 하지 말고 저는 2000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2000개를 찍겠어요? 이걸 2000줄을 쓸게요. 2000줄 못 쓰지. 그지? 아, 교수님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2000줄을 쓰게 안 말리겠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 둘, 여기 주석을 잠시 해놓고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인티저 i는 0부터 i가 200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킨다. 이 포문을 알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cout 하고 p-circle 그럼 여기다 플러스 뭘 해주면 돼요? 뭘 해주면 돼? 응? i를 써주면 되죠. i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주고 get area 자 해주고 and 자 그리고 컨트롤 F키 써주면 2000줄이 엄청나게 줄이게 되는 거죠. 그죠? 2만 줄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2만 줄 쓸 거예요? 2000줄까지 쓸 수 있지만 2만 줄 쓸 거야? 못 쓰지? 난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러면 저그 객체가 어택이라는 함수가 쭉 있어. 그럼 어택이라는 함수에 어택 저그가 공격합니다. 이 200개의 객체를 저렇게 한 줄로 끝낼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메리트가 됩니까? 그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 배열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접근해서 출력하는 게 이번 4장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4장에 두 번째 그 예제까지밖에 안 간 거야. 이걸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거야. 이게 사실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으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자바나 C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잘 알면은 코드의 깊이가 굉장히 이해력이 높아져요. 쓰는 방법이야. 포인터를 사용하던 아니면 그 자바에서 점을 연산하던 C샵에서 점을 연산하던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스프라이트 뭐 2D 이미지를 집어넣든 상관이 없어요. 로직만 알면 돼. 로직만. 로직만. 그러면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런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이거를 뭐 2000줄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문을 돌려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요거는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out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 뭐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P 서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번째 방에 있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거를 그쵸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 하게 되면 get area 이렇게 써주시고 area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왜 에러가 나죠? 음, 음, 음. 이상한 거네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러 연산자가 좀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아닌데 이렇게 쓰는데 P가 가리키고 있는 0번째 방에 get area가 산다. 맞지 않나?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음, 조금 요거는 어떻게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저라고 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포인터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네요. 그런 방법이 없나? 자, 여기 나올 텐데. 나올 텐데. 2차 배열까지 나와. 머리 아프네. 자, 하여튼 뭐, 이거는 교수님이 한번, 이 방법이 뭔지는, 피서컬이 0번째 방에 있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네.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네. 여기 이렇게 그냥 이 에스토리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찍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너무나 이제 많은 부분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루 한 번에 이해한다는 건 좀 너무 저기한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이제 인티저의 배열에 대한 부분이라 요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요 배열을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배열명의 주소를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은 포인터가 이제 배열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가지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요 세 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두 줄과 요 세 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PPT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PPT로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9페이지까지 여기 지금 객체 배열 선언 요걸 한 거예요. 지금 인티저 n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객체 배열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정수형 배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클래스 배열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좀 뒤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클래스는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객체 배열을 만드는 거, 서클 타입으로. 네, 그래서 요렇게 뭐 set reduce를 한다. 요거는 연습을 안 했는데, 요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set reduce를 일부러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set reduce를 만들어 놨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예요. 요걸 한번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가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거를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